제가 이게 최근 시단의 경향과 흐름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석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신춘문예 이 작품들을 가지고 이런 경향과 흐름을 잡는다는 거 이게 참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 어쨌든 대외용으로 보도 자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보라고 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지정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관장을 맡은 지 이제 2달 조금 지났습니다. 앞에 관장하셨던 분을 우리는 헌 관장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헌 관장을 제가 홀대한다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모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정 질의자로 모셔서 우리 그 서경경 시인의 발표 또 얘기를 듣고 이런 질문 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사, 질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꾸 헌관장을 사실 아마 박경문학관에서 올해 첫 행사를 기획을 하는데 아마 하무 관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행사 주제를 잡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 아까도 여기 잠시 서경경 선생님이 그 PPT 자료를 보여줄 때 많이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신춘문예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시행이 된 지가 100년이 좀 넘었어요. 1912년에 매일신고에서 신춘 문예 현상공모 이런 식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이루어지다가 1925년에 아까 조선 동아하는 이제 중앙에 있는 신문들이 제대로 장르를 갖추어서 신춘문예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열게 되었죠. 그래서 올해가 신춘문예가 정기적으로 개최된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신춘문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실은 신춘문예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는 이 신춘문예가 그동안에 많이 변질된 탓도 있고, 어떤 신인 등록문으로서의 신춘문예가 갖는 역할과 기능,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탓도 있고, 또 신춘문예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위가 또 많이 퇴색한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20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신춘문예 폐지론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신춘문예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일각의 우려도 이제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춘문예가 갖고 있는 어떤 이벤트성, 신춘했을 때 말 그대로 하면 새봄이잖아요, 그죠? 근데 새봄이라고 하는 거는 신년을 말하거든요. 새해에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형식의 어떤 시 혹은 소설 혹은 뭐 다른 장르의 작품들, 그래서 새로운 문학을 선보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되었던 게 신춘문예라고 한다면은, 신춘문예는 당연히 완성된 작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지닌 작가를 발굴하는 게 원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쭉 지금 서경경 선생님께서 지금 강의하실 때 보셨겠지만은 새롭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떤 시의 산문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올해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갖다가 매년 초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거든요. 보다가 이 처가가 났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하도 이렇게 회원들에게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놓고 보라고 했더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말은 쉬운데 한 문장 한 문장을 떼놓고 보면 어려운 게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모호합니다. 그런데 한두 편이 아니로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패턴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춘문예가 재미없는 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신춘문예를 따라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춘문예라고 하는 제도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신춘문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1월 1일 날 온통 신문에 문학이 도배를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대한 문학 축제 이벤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러한 어떤 문학에 대한 흐름,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지속이 될 것이다. 어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이제 마련되었던 것이고, 어려운 자료를 아주 힘들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사실은 이걸 다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몇 시간, 하루 종일 앉아서 대담을 나눠가면서 해야 될 판인데, 오늘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표 질의를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경영 선생님이 아까 양력을 잠깐 보셨겠지만 창작과 비평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학평론가로서의 석영경 선생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신춘문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작품들을 이제 살펴보셨고, 여기 오신 분들이 등단에 관해서 혹은 신춘문예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춘문예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조언 내지는 팁,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신춘문예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요, 시인 서경경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두 편의 시를 저기 하동 낭송가회에서 해드렸는데, 그 두 편은 제가 골랐거든요. 다른 시집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다 못 봤어요. 정원의 우주밖에 못 봤는데, 아까 그 10권의 저서를 쭉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어떤 저서의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이 생태, 정원, 우주 이렇게 되는데, 순천에 계시니까 생태하고 정원은 뭐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뭐 순천 하면은 또 생태하고도 밀접하고 또 정원하면 순천이잖아요. 근데 우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우주와 서경경 선생님이 관계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가 제 질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헌 관장님, 헌 관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면서 제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청 무거운 얘기네요. 왜냐하면 신춘문예 어떻게 하면 당선되느냐, 그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신춘문예 당선되기 위해서 1년에 정말 뭐 한 신문사에 몇백 명이 보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작품을 보내는데 딱 한 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춘문예 당선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최근에 신춘문예 당선 시를 오늘 읽으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탕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소재들,
그걸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시가 아까 말씀드린 하은무 선생님 처음 말씀하실 때 막 거대 담론, 나 거창한 걸 쓸 거야. 막 이래서 잘 모르는 분야를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속에 삶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잘 못 풀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소재가 그렇잖아요. 뭐 두루마리, 앵무새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또 뭐 토마토 화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내 옆에 있는 내 삶과 직결되는 내가 평소 때 호흡하고 느끼고 보고 이런 뭐 죽음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작가 정신 뭐 이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세계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단순히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개인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삶이 이래, 내가 좀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를 지금 내 시에서 할 때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작가 정신 있잖아요. 또 그 세계관 그런 것들이 내 고통을 이겨낸다기보다는 초월해야죠.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뭔가를 본다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소재로 얘기하지만 세계를 전체로 포괄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사유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생각해보고 이랬을 경우는 어떻겠다. 우리 세계 이렇게 행동해서는 어떻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우리 이 세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에도 보면 약간의 희망을 주는 신춘문예에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요? 아까 1번 약간의 희망을 주세요. 이거 들어있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노동의 시를 쓴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그대로 이제 삶에서 그대로 느꼈던 걸 이제 시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멀리서 찾으시지 마시고 가까이서 그렇지만 세계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 세계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쉬운 언어로 쓰더라도 그런 것들 생각하고 난 뒤에 한번 쓰시면 좋겠다. 그런 걸 또 내시에서 단순히 내가 지금 이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확장돼서 나아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유나 이런 것들이 비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신춘문예 시는 형식적인 측면들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려워요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동에 계신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 구성 자체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미지나 비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다 문학성 있는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니까 끊임없이 대고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한 번에 뭐 대작을 아니면 뭐 명작을 쓸 거야. 시인들 이렇게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주 시 잘 쓰시고 유명하신 시인이시고 유명하신 평론가시고 유명하신 또 우리 또 작가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태고 많이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쓰고 또 엄청 많이 반복합니다. 안 하시고 물론 그냥 딱 바로 영감받아서 바로 쓴 시도 있긴 해요. 그냥 거기서 꽂힐 거 없고 이대로 나 갈팔까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노력을 하거든요. 저기 시인도 이용기 스님도 유명하신 시인도 계시지만 사진도 너무 잘 찍으셔가지고 사진도 감동이잖아요. 시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이용기 스님 한 번만에 쓰고 한 번도 되고 천재들은 그래요. 천재시죠. 그러니까 제가 또 드릴 말씀은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 어느 순간 가면 치열하게 계속 쓰고 또 세계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작은 사물 뭐 이런 꽃 하나에도 물병에 꽂혀 있는 이 꽃이 이렇게 꽂히기까지 어떤 과정도 내가 그냥 이 꽃 예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신춘문예 시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속에 삶을 끄집어내요. 식물의 삶이든지 인간의 삶이든지 그 속에 이 꽃의 고통, 그 다음에 피어있을 때 얘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관을 가정 속에서도 계속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너무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신이 되실 분들이 갖춰 나가야 될 그런 것 같고요. 소재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하시고 아까 소재의 새로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쓸까에 대한 아주 일상에 있는 것도 쓰지만 그 일상에 있는 소재를 다른 사람 너무 평범하게 많이 쓴 것도 물론 또 새롭게 또 내가 표현해낼 수 있지만 또 다른 현대의 또 소재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부차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하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나호 선생님, 아니 좀 잘못했네요. 두 번째 제가 왜 우주를 가지고 썼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주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천문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또 그 꿈을 가지게 된 게 정말 소박한데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때 자연이었나 초등학교 때 했는데 전교에서 100점이 저 하나만 나왔던 거예요. 그 과목이 막 틀렸는데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무 별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천문학자 되면 좋겠다. 내가 과학을 그래서 좀 잘하나 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그래서 천문학자가 보면서 별을 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밤하늘에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밤에 그 길에 있잖아요. 골목에 담벼락에 붙어가 별 보고 조그마한 애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지나가는 어른들이 너 거기서 뭐하냐?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나면서 약간 좀 천문학자 전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있다가 또 운 좋게 이제 그 청소년 우주센터가 고흥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문학 요청이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우주인문학 이런 걸 붙여가지고 제가 가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예술 활동을 또 거기서 했어요. 예술가들하고.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하고 화가하고 이런 분들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우주 인문학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또 콘서트도 제가 또 하면서 그런 과정들도 또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2022년에 제가 정원의 우주라는 시선집을 2021년에 발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순천에서 또 갑자기 2024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정원의 우주를 도입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제 시집 제목에서 따고 순천이 도용했다. 도용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요. 아이디어를 얻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순천에서도 제가 순천 살다 보니까 또 더 이제 우주에 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시집을 완전 우주 얘기만 한번 써보자 이래서 이제 기획해서 썼던 시예요. 그래서 제 시의 그동안의 시의 어떤 경향이나 물론 그전에 우주 얘기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좀 달라요. 이 시집은 좀 이제 왜냐면 기획해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나는 써볼 거야. 이런 말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쓴 시기 때문에 기존 시집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시집만 읽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했던 시인데 그 오세영 선생님이 제 시집을 보시고 이거 우리 문단에서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다룬 시집은 최초다 이러면서 엄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소재적인 측면에서 라고 이 말은 제가 붙이는 거지만 일단은 소재 자체가 우주에 막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못푼 이런 천문학자의 꿈을 시집으로 이렇게 한번 풀었다. 네. 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질문에 대답이 된지 부족한 질문에 부족한 답을 제가 하니까 죄송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신춘문예를 이렇게 응모를 하면 제가 이제 간간히 그 도서관 수업이라든지 이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선 여부를 알려줘요. 24일 날 저는 한 오후 한 5시, 6시 요때 전화를 받았어요. 신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선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당선 소감 쓰라고 얘기를 하죠. 기분 째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1월 1일자 신문에 나갑니다. 내 이름과 얼굴이 나갑니다. 예, 이거는 더 째집니다. 예, 제가 속되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뭐 어떤 경우든 이렇게 당선이 되고 작품이 나가고 이러면 기분 좋죠. 그런데 또 어떤 그 날짜가 주는 특별함, 예, 그 다음에 매체가 가지는 어떤 특별함,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한 로망,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예, 많이 권해드립니다. 예, 어쨌든 예,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예, 질문 주십시오. 질문 주시고요. 하모 선생님께서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이제 당선 소감을 쓰잖아요. 전체 당선 소감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를 두 분이 쓰셨어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이라 생각하고 또 신문사에서도 그렇게 이거에 또 주는 거의 거고, 불문율이에요. 그때 또 예, 연락을 주시는 거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느낌 뭐 느낌이다. 두 분이 그 말을 썼어요. 소감을.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배가 고픈 걸로 알고